입니까? 238페이지인데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되어 있죠. 238페이지 맨 하 상단에 체크 포인트라고 있잖아. 7문제 정도 출제되며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말은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좀 어려워도 어쩔 수 없다, 그죠? 투자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사보겠습니다. 1억 주고 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억. 얼마 주고 샀다? 1억. 이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운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말을 쓰겠죠. 운용한다 또는 어떤 책들은 사용한다. 사용할 목적으로 사겠죠. 자, 사용하면 소득이득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예? 소득이득이 발생하겠죠. 운용으로 발생하는 게 소득이득입니다. 2천만 원 발생했다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예? 팔면 하면 처분할 수 있습니까?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팔았더니 1억 5천 받았어요. 1억 5천 받았으면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양도 차익을 자본 이득이라 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몇 단계입니까?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3단계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3단계를 거쳤겠죠? 3단계 거쳤잖아. 3단계 거쳤죠. 이 3단계를 우리가 자, 장기라 씁니다. 투자는 3단계를 거치니까 장기란 말을 씁니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자, 그러면 투기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투기는 이 부동산을 사겠죠. 자, 1억 주고 똑같이 샀습니다. 투기 1억 주고 샀습니다. 자, 이거는 운영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고 바로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억 5천에 똑같이 팔았다고 말한다면 이건 운영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운용의 과정을 거치고 바로 판다면 자본이득이나 양도차익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본이득이나 양도차익 같은 말입니다. 몇 단계 거쳤어요? 2단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2단계, 요거는 3단계니까 2단계를 단기라 씁니다. 단기의 투기는 뭐를 목표로 한다? 양도 차익만을 목표라는 것이 투기의 목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있고요. 자, 장점 지렛대 효과라 했습니까? 지렛대 효과. 자, 우리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입니다. 뭐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 했습니까? 자기 자본의 수익을 침폭에 거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종류는 정의 지렛대 효과도 있고 부의 지렛대 있고 중립적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 정리 있는데 해지가 뭐예요? 부동산하고 현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실물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뭐도 있다? 현금. 자, 여러분 현금을 1억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실물이란 부동산을 1억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란 실물 1억과 현금 1억이 동등하게 갖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저울을 달면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균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단서가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자, 전에 배추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사는데 시장 갔더니 3장을 줘야 된다면 돈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죠. 이걸 뭐다? 인플레이션이라 쓴다 했잖아. 되겠죠. 그럼 돈 가치 떨어지면 부동산 사는 사람은 돈 가치 떨어지는 것을 방어합니까? 그럼 여기로 갈아타는 것을 뭐다? 해지라 씁니다. 뭐다? 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실물이란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돈가치 떨어지는 것을 뭐다? 방어하는 효과를 해치랐습니다. 이해됐죠? 자, 방어하는 효과를 해치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단점에는 받을 것이 뭐다? 낮은 황금성. 왜 이거는 황금성이 낮아요? 부동산은 고가일까 아닐까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걸 낮은 황금성.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지렛대 효과란 용어 정리 별표를 칩니다. 지렛대 효과란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자체적으로도 시험 놉니다. 자체적으로도 뭐다? 시험에 놉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 용어 정리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걸 지렛대 효과라 했습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이 1억짜리 부동산이 여기 존재를 한다면,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전부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을 지분이라 씁니까? 예? 자신의 돈을 뭐라 본다? 지분이라 씁니다. 1억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산다면 엄청 힘이 들겠어요? 엄청 힘이 들겠죠. 엄청 힘이 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는 것을 지렛대라 씁니다. 뭔다?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는 것을 타인 자본을 이용하겠죠.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뭐다? 지렛대라 씁니다. 지렛대. 한글은 뭐다? 지렛대. 영어로는 레버리지라 씁니다. 자,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씁니다. 지렛대 효과 이렇게 시험 넣을 수도 있고 레버리지 효과 나오겠죠. 만약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거의 요즘은 은행에 저당 잡고 합니까? 예? 저당 대출하겠죠? 저당 잡고 하잖아. 자, 6천만 원을 저당 잡고 했습니다. 6천만 원을 은행에 저당 잡고 하면 내 돈 얼마 있으면 살까요? 4천만 원만 있으면 사겠죠. 자, 그러면 6천만 원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저당 잡으면, 자, 이자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자 주겠죠. 이 저당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승률이라고 씁니다. 이자율이란 말이나 저당승률이 같은 말입니다. 은행에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다? 수익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이게 이자율이 10%라 가정합시다. 자, 10%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 10% 발생하여 이걸 사서 1년 후에 자, 1년 후에 순영업소득이 자,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다. 이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 문 갖고 왔습니다.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고 기출했거든요. 계산 문제도 여기 나옵니다. 자, 공식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수익률의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총 자본은 전체 돈을 투자했다는 뜻입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전체 돈을 투자했다는 뜻이죠.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이에요, 아니에요? 예? 총 투자액 되겠죠. 이 총 투자액을 순 영업 소득이 되겠죠. 자, 총 투자액 순 영업 소득을 이렇게 하시면 이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 백분율하면 프로테지 넣을까 안 넣을까요? 놓겠죠. 자, 두 번째 공식.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해도 되고 지분 수익률 해도 됩니다. 자기 자본이나 지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걸 줄이면 지분이란 말을 씁니다. 자, 내 돈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겠죠. 그러면 공식을 만들면 지분 투자액 되겠습니까? 내 돈을 지분 투자액 되겠죠. 지분 투자액이 있습니다. 지분 투자액 있고, 자, 여기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빼야 됩니까? 이자 빼야 되겠죠? 순영업 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빌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빌린 돈 있죠. 여기 이자를 곱하면 됩니까?
이자 곱하면 되겠죠. 빼면 되고, 만약 이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없어요? 가치 올라가는 거 있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가치 상승분이 존재하면 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자를 10%를 적용해 가 보겠습니다. 자, 이자 뭐다? 10%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예제. 이자 얼마 적용했습니까? 10%. 자, 이자 10%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자 10% 적용했을 때 볼게요. 자, 총 자본수익률 얼마요? 총 투자액이 얼마요? 1억. 순영업 소득이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죠? 몇 프로? 20%. 자,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4천만 원 되겠죠? 순영업 소득 현재 2천만 원, 빌린 돈이 6천만 원, 이자가 몇 프로? 10%. 자, 계산하면 0 하나 띄면 되겠죠? 600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2천을 600을 빼면 1400이 되겠죠. 이 밑에가 4천이니까 전자계산기 들고 가도 됩니다. 얼마다? 0.35가 나오죠. 그럼 몇 프로? 35% 되겠죠? 100분율하면 35% 나오죠. 자, 그러면 이자를 10% 적용했더니 지분 수익률이 가장 커요? 안 커요? 예? 지분 수익률 현재 얼마 나왔어요? 예? 35% 했잖아. 그죠? 35%. 총 자본 수익률 얼마요? 예? 총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했어요? 20%. 저당 수익률이라고 했죠?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말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10% 했잖아. 시험은 두 개씩 비교가 나옵니다. 지분이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은행 이자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지분이 총보다 크다는 것은 뭐다? 이자가 적다는 말 같죠? 이럴 때는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이익을 플러스라 씁니다. 플러스를 정의라 부릅니다. 이익이죠? 자, 플러스가 되니까 뭡니까? 이익이 되잖아. 이럴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그죠? 이자를 20%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몇 프로? 20%를 대입해 본다면, 계산한다면 여기 이자를 20%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요? 6, 22? 1200만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1200이 나오니까 20%니까 1200 맞잖아. 되겠죠? 그러면 20%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4000이고 되겠죠? 2000에 자, 2000에 빌린 돈이 6000이니까 20%니까 0.2를 대입했거든요. 되겠죠? 1200을 빼니까 얼마 나왔어요? 800 남았죠? 4000 하면 이거 몇 프로 나왔어요? 20% 나왔죠? 4000이니까 동그라미 빠졌네. 되겠죠? 이런 경우는 지분 수익률이 현재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20%. 자, 지분 수익률이 20%가 발생했네. 총 자본 수익률 20% 맞죠? 총 자본 수익률 20% 되네. 되겠죠? 자, 20% 되었습니다. 은행 이자도 얼마? 20%죠.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죠. 자, 다 똑같으면 이걸 뭐다? 자, 중립적이라 씁니다. 제로가 나옵니다. 뭐 된다? 어느 쪽도 이익 받은 쪽이 없네.
어느 쪽도 이익을 받은 쪽이 없으니까 이걸 자 제로를 중립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렇게 써요. 제가 30%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 이자를 30% 함 적용해 볼까요?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30% 적용해 가 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4천만 원. 순영업소도 2천만 원 맞죠? 빌린 돈이 뭐다? 6천만 원 되겠죠. 30% 대입했습니다. 36, 18. 자, 1800에서 2000을 빼면 얼마나 나죠? 200이 남았죠. 밑에가 4000이 나왔습니까? 나왔죠. 요거는 얼마 나와요? 0.05가 나오죠. 몇 프로? 5%밖에 안 나와요. 0.05는 5%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나왔다 이런 말입니까? 몇 프로? 5%라고 씁니다. 자, 총자본 수익률 얼마 나와요? 20%죠. 총자본 수익률이 20%. 은행 이자는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저당 수익률은 30%. 열심히 돈 벌려가지고 했더니 본인의 수익률은 5% 되고 은행 수익률이 30% 되니까 은행만 존열시켰습니까? 지분의 입장으로 보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겠죠. 손해를 뭐다? 마이너스라 씁니다. 이 마이너스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 써요. 이걸 뭐다?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 있는데 특별한 응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렛대 효과는 뭐를 받는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렛대 효과는 뭐를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 효과는 뭐를 말하고 있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론도 시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시험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양쪽으로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럼 지렛대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인 자본을 쓴다는 말이 꼭 나올까 안 나올까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고 지분 진폭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로 한다. 되겠죠? 자,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즉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 진폭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내용은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그 별표치입니다. 1번은 정은 누가 제일 큽니까?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은행 이자가 가장 적으면 정이고, 그 반대가 되면 부가 되고, 똑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된다. 딴 거 읽어보시고요. 4번 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도, 자, 이것도 뭡니까? 타인 자본이 이용하겠죠? 자, 기출 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 지렛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 활용 방안입니다. 전세금도 타인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모두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지렛대 효과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수익금과 지렛대 효과의 투자에 대비 수익비를 표시하는 지표로 쓸 수 있다. 딴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도 놓을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놓은데 나중에 천천히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위험이란 용어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위험이란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자, 위험도 있고 수익이란 용어 정리. 위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위험이란 줄 것입니다.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이 지문이 기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썼죠. 이걸 위험이라 써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투자하겠다? 1억을 투자해요. 2천만 원이
들어올 거로 예상했어요. 그럼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 1억을 투자해요. 2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었잖아. 20%죠. 그런데 1년이 지내갔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실현은 얼마다? 18% 되죠. 그럼 이거는 뭐다? 편차가 얼마 발생했어요? 2%를 위험이라 쓴다는 거예요. 위험이 뭔지 알겠죠? 예상된 것이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20% 수익률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이 경과했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실현이 18%잖아. 그 편차가 얼마다? 2%를 위험이라 쓴다. 위험을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 씁니다. 위험을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 부릅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보면 위험을 뭐로 본다? 표준 편차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모른다? 자,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 1번 받으시고. 그러면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산정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 통계학에 가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통계학에. 우리 통계학이라든지 수학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 씁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받는 그림일 겁니다. 이게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자, 우리 정규분포 곡선이 있었거든요. 이 정규분포 곡선이 있습니다. 이거 미적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본 것 같죠?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시험에 정규분포 나오면 이렇게 생기는 정규분포 곡선이라 씁니다. 자, 이를 전체로 보는 겁니다. 플러스 쪽도 있고 마이너스 쪽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쪽도 있겠죠. 그죠? 플러스 쪽도 있고 마이너스 쪽이겠죠. 이걸 평균 내면 얼마 나올까요? 이 중간이 평균 맞아요? 아니에요? 평균이 얼마 나올까요? 0인 지점을 평균 지점이라 씁니다. 그죠? 자, 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이걸 평균 놓으면 이 점이, 이 중간점이 평균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평균점으로부터 이 평균이 표준점입니다. 평균이나 표준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표준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거 멀어져요. 표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편차라 씁니다. 이걸 뭐다? 편차라 쓰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뻗은 것을 분산이라 씁니다. 자, 분산은 표준 편차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걸 공식을 적어 놨습니다. 분산은 표준 편차 뭐다? 제곱이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2번에 보네. 분산은 뭐다?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곱을 약분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일로 보라고요. 그 읽어봐도 무슨 말인고.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는 같게 하려고 하면, 자, 루트를 덮어 씌우면 됩니다. 뭐 된다? 분산이 되면. 우리 산수 시간에 루트는 제곱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숨어 있죠. 자, 2의 제곱은 루트 하면 이거 2 맞습니까? 2와 2를 약분하면 2가 나와요. 이런 거 엄마들 보면 애들 산수 시간에 집에서 공부하잖아. 안 가르쳐 봤어요? 아직 안 배워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여기 된다고.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해야 되나 몰라도 돼요. 계산기에 숫자 두드리고 루트표 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 뭐 있습니까? 루트표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돼요. 뭐 누르고? 숫자 누르고 루트표 누르면 계산값이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루트 계산할 때 뭐다?
자, 만약에 뭐 구의 루트 9는 얼마인지 물으면 구자 누르고 루트표 하면 됩니다. 그러면 9를 루트 9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자 누르고 루트 누르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다? 3의 제곱 맞죠? 요즘 수작업으로 누가 합니까? 다 계산기로 하지. 이 약분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우리는 뭡니까? 분사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돼. 이 말만 알면 돼요. 이 표준 편차를 뭐라 본다? 위험이라 부릅니다. 뭐라 본다? 위험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리스크라 부릅니다. 뭐라고? 리스크. 드라마 같은 리스크가 흔히 정리 많이 말하잖아. 이걸 다름으로 불확실성이라 씁니다. 뭐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요. 이걸 불확실성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선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계산 문제 거기 있는 거 풀지 마세요. 이거 풀면 종일 걸립니다. 종일. 풀 줄 알아도 5분 걸립니다. 이 시간 뺐으니까. 한 문 나오는데 욕 티박이 얻어먹고 다시는 안 놉니다. 이거 노트 있는 거 한 문 딱 나왔는데 이게요 에라대가 모두 정답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와요. 이거 위험 계산하는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자, 투자자 위험 태도라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걸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 씁니다. 위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것을 위험 회피형이라 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위험 회피형, 추구형 이런 시험하고 중립형인데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읽어보지 마시고, 위험의 유형이라고 있거든요. 뭐가 있다? 위험의 유형인데 이거 별표치입니다. 이거 시험 굉장히 잘 놉니다. 워낙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자, 정리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